시작합시다. H65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보시죠. 65번 공차가 정수인 두 등차 서열 AN과 BN이 있는데요. 자연수 M이 있고요. M 값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해 조건을 봤더니 A1에서 B1을 뺀 게 절대값이 5랬고요. 나의 조건을 봤더니 AM과 BM이 같고요. AM 플러스 1보다 BM 플러스 1이 더 크대요. 항상 더 큰가 봐요. 그죠? 항상 더 큰가 봐요. 공차가 일단 AM, BN이 모두 등차라고 했고 AM, BN이 모두 등차라고 했고 공차도 전부 정수라고 했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의 AK가 9고요. 문제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의 BK의 값이 얼마냐 라는 문제입니다. 딱히 뭐 보이는 게 없네. M 값을 먼저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M 자리는 3 이상이라 가지고 여기는 3 이상부터 대입할 수 있어서 딱히 뭐 M 값을 일단 특정 지어야 되겠죠. 그게 먼저겠네요. 만만치 않은데요. 공차가 정수인데 등차 서열 AM, BN 가해 조건을 보아하니 A1 초항의 차이가 5가 난다. AN이 더 클지 BN이 더 클지는 모르는데 가능성 있는 경우를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해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이게 양수냐 음수냐로 나눠 놓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A1 빼기 B1이 5일 수 있고요. 따라서 A1 자리는 B1에다가 5 더한 걸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마이너스 A1 더하기 B1이 5일 수도 있죠. 즉 B1은 A1에다가 5 더한 녀석일 수도 있겠죠. 일단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열려 있습니다. 가해 조건만 보시면. 근데 이제 전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등차 서열이라는 거는 일정한 직선 위의 점들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1차 함수. 1차 함수 위의 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정한 n번째, 뭐 3보다 크거나 같다는 n번째에서 같대요, 둘이. 그러니까 즉 교점을 갖는다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교점을 갖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bm 플러스 1부터는 얘가 더 커요. 그죠? 그래서 상상하실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이 증가감소를 논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증가감소를 논하고 싶은 건 아닌데 요런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요렇게. 요게 이제 AN의 그림이라면 요게 뭐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Y는 AN이라고 해볼까요? 혹은 이제 AN을 뭐 FN이라고 함수로 보셔도 돼요. N을 대입했을 때의 그 위에 있는 점들 띵띵띵띵 찍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찍어놨다고 했을 때 BN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이게 n번째인 거죠. 이 자리가 n자리가 m인 거죠. 그때 둘이가 같아지고 그 이후부터는 BN이 더 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부터는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부터는 아니 n 플러스 1번째 n은 bn 플러스 1이 더 크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n자리가 n 플러스 1일 때에는 이 값이 더 커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그림밖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앞에서 m자리는 일단 3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m자리가 아니지 1을 대입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저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m자리가 어쨌든 3보다 큰 거니까 1이 한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n이 1일 때가? 그럼 이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누가 더 커요? B1이 여기 있고요. A1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예를 들면 1,B1인 거고요. 이 점을 막 좌표로 잡는다면 요 점의 좌표가 1,A1 이렇게 된다는 셈인 겁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쌤 B1이 더 크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럼 B1이 A1보다 컸는데 같아졌잖아? 그 다음에 BM이 더 커졌다고? 그럼 뭐 휘어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차 수열이라는 건 직선 위의 점들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1차식이라서 n에 대한 그래서 일단은 A1이 더 커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게 5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개 중에서 얘인 거죠. 얘인 거죠. A1에서 B1 뺀 게 5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지워주시고요. 살짝 지워주시고요. 가능성이 두 개 다 있었는데 등차 수열의 성질이랄까요? 등차 수열의 규칙을 생각을 해보시면 요 그림밖에 없겠다. 그래서 요걸로 채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또 센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공차가 정수라는 거죠. 이것도 엄청나게 센 조건이죠. 그러니까 AN과 BN은 모두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얼마 할 거예요. 물론 내가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AN 같은 경우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돼도 돼요. BN과 AN 모두 감소하는 그래프의 점이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감소하는 그래프의 개형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감소를 하든 증가를 하든 정수만큼 올라가는 거죠. 정수만큼.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네 둘이가 같은 공차를 갖는다고는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BN의 공차가 좀 더 클 거고요. 그러니까 듬성 갈 거고요. 그죠? AN의 공차가 더 작을 거란 말입니다. 그 생각을 또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요거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 M자리도 모르는구나. 불편해.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5가 차이가 난다. M자리 자연수인데 3보다 크거나 같다. 아, 불편하네. 나 뭐 조건 뭐 하나 빠뜨렸어요, 혹시? 공차가 정수인 두 등차수의 An, Bn에 대해서 자연수 M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해요. 해요. 하고요. 여기부터 얘가 더 크고요. Bn의 공차가 더 크다 정도로 말해줄 수 있겠죠. 얼만큼 큰데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Bn의 공차가 AN의 공차보다 크다 정도 말할 수 있고요. 증가한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준 게 왜 이렇게 없지?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부족해 보이지? M까지 5 차이가 난다. M을 대입했을 때 근데 같다. 아,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 어떻게 되겠지. AM은 BN이니까요. 얘는 이제 A1 더하기 M-1 DA라고 표현해 볼게요. A의 공차라서 D하고 밑에다가 이제 A를 달아놓고 얘도 B1에다가 더하기 M-1에다가 DB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얘네들은 다 적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정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A1 자리가 이제 B1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요. 양변에서 B1을 삭제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오케이? 그럼 얘는 5 플러스 M-1이 DA는 M-1에 DB가 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5는 M-1로다가 묶었을 때 DB-DA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낫겠네요.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부정방정식화 시킨 거예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 뭔데요? 변수가 두 개 이상이에요. 식은 하나인데. 그래서 A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변수를 특정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좋은 조건이 있죠. 정수야 라는 좋은 조건이 있고요. M자리도 아시죠?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수, 개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이용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막 3이고 이게 3분의 5일 수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곱한 게 5가 돼야 되니까 얘네들이 다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얘네들은 전부 다? 전부 5의 약수들이 돼야만 합니다. 이해가시죠? 특히나 자연수랬죠? 3 이상의 자연수랬죠? 그럼 최소한의 3을 집어넣어도 3 빼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잖아. 불편하죠? 2 곱하기 뭐를 해야 5가 돼? 그런 정수가 어딨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가 특정되는 겁니다. M자리 얼마? 6인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서 M자리가 6이 되는 거고 공차 사이의 차이는 1이구나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1만큼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자리도 정리를 해보자면 DB-DA가 그러니까 BN의 공차에서 AN의 공차를 뺀 게 1이 되겠구나. 즉 이제 B에서의 공차는 A에서의 공차에다가 1 더한 거구나 라고도 봐줄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네,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M자리 6이라고 얻어낸 게 매우 큰 성과고요. 요걸 좀 문제 푸는데 이용을 하셔야겠네요. M자리 전부 6으로 바꿀게요. 일단 M자리 6으로 바꾸고 C부터 그렇게 되겠지 뭐. 차이가 나겠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요걸 풀 수 있겠다. 요걸 풀 수 있겠다. 사실 이 조건 끌어내는 게 매우 힘든 조건입니다. 부정방 정식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정수로다가 어거지로 어찌 보면 막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잘 됐네요. 다행히 잘 된 거고 출제 의도가 이거였겠죠. 여기다가 6을 대입한다고 치면 결국 얘는 요 자리가 6이 되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인데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2분의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 초항 더하기 마랑한 다음에 곱하기 몇 개 이런 거 6개 해서 9가 된 거죠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고요, 그죠?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3 나눠서 3 그래서 A1 더하기 A6이 3이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쓸만한 게 있나? 여기서 일단 스탑. 더 이상 얻어낼 게 없어가지고 뭐 공차로 나눠 보셔도 되는데 시기도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 상태를 그대로 요거 풀 때 써먹을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요거 풀 때 써먹을 생각을 해볼게요. 공차가 1만큼 더 큰 거니까 공차가 1만큼 더 큰 거니까 쟤보다 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공차가 1만큼 더 크다. 근데 얘도 어차피 저길 거잖아. 얘도 공차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까요? 공차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1 플러스 A 어. 있으니까 네. 저기서 5만 더 저거는 초항이 아직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데 얘네 사이가 5 차이 난다는 것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칸씩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한 칸씩. 그죠? 한 칸씩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한 칸씩 줄어들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4 차이 나는 거고 세 번째 항은 이제 3 차이 나고 그다음에 2 차이 나고 1 차이 나고 같아졌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리가 여섯 번째일 때. 조건이 솔직히 지금까지도 막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넉넉하진 않은데. 잠깐만요. BN으로 막상 들어가도 계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걸 좀 정리하고 갈게요. BN으로 들어가도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BN이란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BN의 일반항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BN은 B1에다가 더하기 n-1d인데요. 여기서 내가 얘를 db라고 부르기로 했죠. 괜찮죠? 이렇게 불렀다고 치면 그럼 이 자리에다가 내가 da 플러스 a를 1을 여기다가 대입할 거죠. 그럼 이 자리가 이제 da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걔랑 n-1이랑 곱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B1이라고 잡아놓은 녀석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얘잖아요. B1은 이제 A1-5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A1-5로다가 바꿔보시면 이걸 전개했을 때 쓸만한 결과가 하나가 나오죠. 어떤 결과? A1에 n-1 da를 이렇게 덩어리로 곱해주시고 이렇게 덩어리로 곱해주시면은 n-1 da가 있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5에다가 n-1이 더해져요. 즉 n-6이 남아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죠? an이죠. 이해가세요? 얘가 an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봐도 좀 복잡한 게 an과 bn을 특정할 수는 없고요. an과 bn 사이에 관계만 있어요. 관계만 있고요. 시그마 an이 주어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시그마 bn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나 특정 지어주면 특정된 걸 바탕으로 그럼 bn이 초항이 얼마겠는데 공차가 얼마겠는데 이렇게 구하면 좋은데 그렇게 만들 수 없는 문제예요. 얘는 an 자체가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관계만 특정돼 있어요. 한만 얼마야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같은 방식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해가 돼? 다시 bn은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일반항 bn은 b1 더하기 n-1d인데요. 그죠? 이때 초항 자리인 b1은 a1-5로 바꿔 쓸 수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자리는요. db는요. 앞에서도 구했지만 b에서의 공차는 a에서의 공차에다가 1 더한 거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죠? 그걸 집어넣고요. 그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n-1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n-1 곱하기 da니까 a의 공차에다가 a1이 더해진 거니까 이만큼이 얼마라고요? an이요. 그럼 남은 애들은 뭐예요? n-6이죠. 즉 bn이란 녀석 뭐야? 라고 물어보면 bn은 an에다가 n-6이 더해진 녀석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네요. 괜찮죠? 요걸 이용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럼 문제에서 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계산상 해보긴 했는데요. 필요가 없죠.
네. B6이랑 A6이랑 같으니까 네. 저 숫자에서 5만 아, 요걸 너 천재니? 괜찮네요. 난 요걸로다가 이제 풀었다 하고 있었는데 그 방법이 더 좋겠네요. A6이라는 게 B6이랑 같네요. 그죠? 그 방법이 되게 좋네요. 나 이거 지우려고 그랬거든? 여기서 풀이가 있네요, 그러면. 그럼 저걸 안 구해도 됐네. 난 일반화 시킨 다음에 정리하려고 그랬거든? 어떻게? 요 자리를 AK 더하기 K-6으로 바꿔 쓴 다음 계산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플랜으로 일반화 시켜서 잡은 건데 문제에서 요구가 일반화하라는 얘기는 없잖아. 그냥 M에 대해서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야 이거 B6이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 B6이잖아 라고 잡는 거지. 그럼 요 자리는 A1은 뭐야? A1은 B1 더하기 5잖아 라고 잡을 수 있으니까 결국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확하게 요식입니다. 요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A1 자리는 B1 더하기 5로 바꿔주시고 A6 자리는 B6이니까 이렇게 더한 게 3 이하가 되는 거니까 3 넘겨버리면 이제 마이너스 어서오세요 2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2로 나누고 곱하기 6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곱하기 3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얘죠. 그래서 시그마 BK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BK는요. 2분의 B1 더하기 B6에 곱하기 6 한 거가 돼야 될 텐데 이 녀석이 이제 마이너스 2니까요. 처리하면 6인데? 뭐야 이래. 그렇죠.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이렇게 되겠네. 이게 더 괜찮은데? 나는 여기에서 야 집어넣자 하면 이제 시그마 솔브 1, 솔브 2가 되겠네요.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는데 이 방법이 좀 너무 일반화된 방식이라 이 문제를 풀기에 딱 맞춤형은 아니고요. 좀 일반화된 방식 같아요. 그냥.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시면 이 자리가 이제 AK에 더하기 K-6이야.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그랬죠. 나는. 그래서 앞에 있는 이거 필요 없네 이러려고 그랬죠.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는 9가 될 거고 이 자리가 6이니까요. 그죠? 얘는 시그마 K니까요. 2분의 6 곱하기 7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2분의 6 곱하기 7 해주시면 되는 거고 거기서 빼기 6 곱하기 6에 36 해주시면 결과는 똑같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생각하는 건데요. 각기 안 나오나? 각기 안 나오면 망했어. 21 뺐더니 17 마이너스 6 되네요. 문제 없네요. 그죠? 문제 있니? 마이너스 15 더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어쩌다 보니까 투트랙으로 풀 생각은 아니었는데 중간에 지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틀어가는 것도 좋네요. 네. 아마도 근데 출제 의도는 희재 생각대로 하는 게 출제 의도였을 거야. 내 생각대로 푼 게 내가 봤을 때 좀 일반적이고 이 방식을 문제풀이에서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쨌든 잘 봤고요. 어렵네요. 좋은 문제네요. 야, 작년 문제? 빡센데? 작년 5평이었어? 시그마가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올해도 수원수투에서는 수원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투가 작년에 쉬워진 꼴을 보니까 올해도 지금 상황으로만 보자면 쉽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자, 6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N은 등차고요. SN은 그냥 합.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TN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절대값의 AK. 랍니다. 그래놓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가를 봤더니 A7은 A6 더하기 A8이라고 줬고요.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서 뭐 얻어낼 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6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서 SN 더하기 TN이 84랍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항부터는 사실상 얘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이해가세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해석을 한번 먼저 하고 갈게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 표현이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6 이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6 대입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니까 일단 거기서 시작합시다. S6에다가 T6을 더한 게 84야라는 얘기는 6 이상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7을 대입해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S7에다가 T7을 더해도 84입니다. 뭐 어차피 N자리 대입하는 거 왜 이렇게 설명하시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이 자리가 뭐냐는 거죠. 이 자리가. 이 자리는 S6에다가 A7 더한 거고요. 그죠? 얘는요. 얘는 T6에다가 절대값 A7을 더한 거거든요. 그 결과가 84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방금 설명했지만 얘도 84거든요. 얘네들이 더한 것도. 그럼 84인데 그럼 얘네들이 더한 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H7은 얼마? 얼마라고 말하면 돼요. H7은 음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음수이거나 0이거나. 따라서 여섯 번째 항부터도 0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몰라요.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제 7항부터는 절대값 AK가 마이너스 A7이 이게 절대값 A7이 마이너스 A7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말이 씹히냐 이렇게. 나머지 것들 다 뻔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그러니까 일곱 번째 항 이후부터는 무조건 음수 혹은 0이 된다는 얘기고요. 아시다시피 또 AN 자리를 등차로 줬기 때문에 일방향성을 띠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음수였다가 양수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큰에서부터 작아지는 A인 겁니다. AN이라는 녀석은. 점점점 작아진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직선 위에서. 그죠? 그렇게 두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 놓고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넌 무슨 얘기냐? 라는 것도 이것도 그러니까 조금 노골적으로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H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보시고 H는 음수야가 아니라 정확하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0이어도 돼요. 그죠? 0이어도 돼요. 0이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기가 좀 달리 보이지 않나요? 달리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내 눈엔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자, 여기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직선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라는 건 직선 위의 점들이야. 그지? 점들이라고 생각해 놓으면 일단은 양수였을 거고 일방향성을 띠니까 점점점 작아졌을 거야. 점점점 작아졌을 거야. 이렇게 작아졌을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작아지다가 일곱 번째부터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는 했어요. 근데 1보다 작거나 같은데 같은 간격만큼 니네가 생각을 해봐. 만약에 7을 내가 적당한 음수로 뒀어. 7을 내가 만약에 적당한 음수로 뒀어. 그럼 여기서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6을 대입했을 때와 8을 대입했을 때 당연히 동일한 공차만큼, 공차가 음수겠죠. 그죠?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얘랑 같아요? 같을 리가 없죠. 등차 중앙은 성립하죠. 그러니까 등차 중앙 기억나시죠? 등차 중앙이 원래 뭐였냐면 이거거든요. 아이씨, 왜 이렇게 정상적으로 말도 씹히는데 글도 씹히네. A7이 되는 거죠. 그죠? 아이 반대로 썼어. 멍청한가 봐 진짜. 2A7이죠. 정신 나갔나 봐.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랑 쓰는 거를 다르게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등차 중앙에 의해서. 그죠? 같대잖아. 뭐예요 그러면? H7은? 그렇죠. 0밖에 없는 거죠. 0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적당 음수가 아니라 오히려 H7은 0이 있는 거죠. 오히려 H7은 0이 있는 거고 A6이 요 정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자리가 7자리, 요 자리가 6자리, 요 자리가 8자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결론은 A7은 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A8부터는 음수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전에는 뭐였다? 양수였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A6까지는 양수, 7에서 0, 8부터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문제에서는 T15를 구하래요. T15. T15를 구하래요. 일단은 뭐 분석 정도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분석 정도 마무리가 됐고 남아있는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정보들이 뭐냐면요. 84라는 걸 아직 안 써먹었거든요. 84 써먹으셔야 돼요. 84.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방금 우리가 결론이 났거든요. 야, 이 자리가 A6일 텐데 A6까지는 양수네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방금. 그죠? 즉 T6이라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들인데요. 그죠? 이 자리들이 전부 뭐예요? 양수예요. 즉 그대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6까지가 전부 양수일 거기 때문에 얘는요 S6이랑 똑같은 애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절대값 쉬우나 뭐예요? 어차피 양수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2S6이 84다라고 정리가 또 되는 거고요.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S6은 뭡니까? 4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A7은 뭐라고요? 0. A7은 0. A7은 0이고 A6은 42야라는 정보를 줬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또
계산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해봅시다. A7이 0이다. 뭐 일반항 세팅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 이거부터 할게요. 이거부터 할게요. A1 더하기 A6 한 다음에 반띵 하시고 이런 게 6개 있어요 했더니 42가 됐대요, 그죠? 인 거고요.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해 주시고 여기도 약분해 주시면 14가 남나요? 그럼 A1 더하기 A6이 14네요. 일반항 세팅하자. 그게 제일 편하겠네요, 그죠? 그럼 일반항 세팅 해주시면 이 자리는 A 더하기 A 플러스 5D니까 2A 플러스 5D가 13m가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A 더하기 6D죠. A 더하기 6D. 그러니까 A 더하기 6D가 0이다. 일반항 세팅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곱하기 2에서 여기다 깔아 놓으시면 2A 더하기 12D가 0인 거고요. 그럼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빼버리시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뺍시다. 그럼 7D가 마이너스 14니까 D는 마이너스 2. 공차 나왔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초항은 12. 이렇게 나왔겠네요. 그래서 AN 자리 구하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였죠? 문제가 T15 얼마냐? T15 얼마냐? T15 얼마냐? T15 얼마냐? 이렇게 합시다. T15는 N자리가 요 자리, 그러니까 T15를 따로 계산하실 수 있긴 해요. 오, 일찍 왔네. 웬일이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따로 계산하실 수 있긴 한데요. 따로 계산하기는 좀 귀찮죠. 근데 여기다가 그냥 15 대입하면 개꿀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합시다. 그게 더 편하잖아요. 왜냐면 얘는 절대값 생각해야 돼. 작아졌다가 8번째 항부터 양수가 될 거니까 이걸 따로 계산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니,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T15를 궁금해하긴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T15라는 녀석은 84에서 S15 뺀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죠?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이제 84 빼기 S15 해주시면 되는데 S15가 뭡니까? 초항이 12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의 합이니까요. 2분의 항의 개수 15개. 그냥 복고식으로 할게요. 복고식으로. 초항의 2배 더하기 n-1d에서 14 곱하기 d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계산하기 너무 싫다. 마이너스 28에 더하기 24니까 마이너스 4에 약분 하나 해주시고요. 이거 곱해주시면 더하기 30이네요. 그럼 84 더하기 30 해서 114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복잡하죠?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시그마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얘네예요. 사실은 시그마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애들이 등차 수열이랑 엮은 거, 특히나 절대값이랑 같이 엮어준 애들이라 뭐 전에도 이제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열심히 봐주셔야 되는 파트긴 합니다. 얘네가. 그렇다고 뭐 무조건 나오냐 또 그건 아닙니다. 나온다면 4점짜리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요거를 좀 고려하셔야 된다. 근데 사실 얘를 제외하면 수열의 합에서 딱히 막 준비를 열심히 할 애가 없긴 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서 70번 봅시다. 70번. 자, 모든 항이 정수이고 또 정수 나왔네. 아까도 보셨지만 정수 드립을 치면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항이 정수이고 아까 했던 것처럼 뭐 부정방정식 이런 것까지 열어두셔야 돼요. 공차가 5고 이건 좀 많이 주는데 공차가 5인 등차 수열 AN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가 있어요. 자연수 M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성립한대요. 가해 조건을 보아하니 시그마 K는 1부터 이 M 플러스 1까지 AK는 0보다 작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나의 조건을 봤더니 AM의 절대값과 AM 플러스 1의 절대값과 AM 플러스 2의 절대값이 13보다 작고요. 밑에 조건이 되게 뜬금없는데요. 24보다
A21이 크고 얘는 29보다는 작고 이랬을 때 M의 값이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조건이 꽤나 까탈스러운데요? 꽤나 까탈스럽네요, 조건들이. 예. 꽤나 까탈스럽네요. 일단은 요거는 그냥 등차들 합공식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조건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초항 마랑 몇 개? 2m 플러스 1개 음수임. 인데 어차피 2분의랑 이거 곱하는 건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음수란 얘기죠. 정리하면 공차는 또 양수거든? 초항이 뭐 엄청 음수겠죠. 얘도 일반항으로다가 세팅을 하셔야 되나? a 더하기 2md죠. 이렇게 되겠죠. 요 자리가 정리해보면은 2a 더하기 요 자리도 a니까 2a 더하기 2md인데 2로 나눠질 거고요. 어차피 이 녀석은 자연수라서 0보다 커요. 그러니까 0보다 작다는 게 결국 뭐냐면 a 더하기 md입니다. 이게 음수란 얘기예요. 이렇게 잡힌 거고요. 공차도 5라고 줬어요. 내가 d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공차도 5이기 때문에 표현상 내가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쪽으로 5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A자리는 A 더하기 5M 0보다 작다? 이렇게 해놓는 게 나을까요? 아직 부등식을 뭘 특정 지어가지고 한쪽으로 정리를 해놓기가 좀 애매하네요. A 더하기 5M이 0보다 작다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요. 뭔가 좀 탁 하고 걸리는 게 없는데. 나의 조건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정수다를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정수다. 얘는 a 플러스 m-1 d니까 곱하기 5 이거고요, 그죠? 요걸 거고요. 얘네요, 그죠? 얘네 a 플러스 m 곱하기 공차 d라서 5m이고요. 얘가 a 플러스 얼마야? m 플러스 1 곱하기 5 뭐 이 정도로다가 정리해 주실 수 있겠네요. 얘는 음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고요. 나머지 애들은 어떻죠? 공차가 5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크겠지. 5 더한 거잖아. 그죠? 얘는요? 음수인가요? 모르는구나. 모르네요. 이게 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풀면 좀 괜찮은데. 얘는 음수고 얘는 100% 음수고, 그지? m을 더 뺀 거니까. 요거 음수 확정, 요거 음수 확정. 얘는 몰루. 요 상황입니다, 딱. 불편한데. 5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로다가 얘를 특정 지었으면 생각하실 수 있는 틀이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am 플러스 1을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한눈에 보기 좀 힘드니까요. 그냥 편의상 그냥 뭐 k 뭐 이렇게 놓을게요. 그냥 편의상 k라고 놓는다면 얘 음수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면 k에서 5 뺀 거고 얘는 k에서 5 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k-5의 절대값 k에 절대값 k 플러스 5가 더해졌더니 15보다 작지 13보다 작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얘네들은 음수인 게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k 플러스 5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k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럼 얘가 뭐냐는 거야. 모르죠. 두 개 다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음수인 경우 생각하셔야 될 거고 양수인 경우 생각하셔야 될 거고 둘 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수인 경우라고 한다면 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그죠? 음수라고 한다면 k 플러스 5가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k 플러스 5가 양수인 경우에는 뭐 k 플러스 5 여기 더하기로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k 자리는 정수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항이 정수를 했어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기 때문에 정수예요. 다 정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한번 찌그려 봅시다. 자, 위에 식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플러스 5 마이너스 5를 했고요. k 어우 이상한데? 마이너스 3k 이게 13보다 작아야 되는데 k 자리 뭐예요? 정수예요. k 자리 정수예요. 정수예요. 그럼 정수를 뭘 대입해야 13보다 작을까? 참고로 k 자리 음수 대입해야 됩니다.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죠? 자, 노가다 시작. 음수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1 가능하고요.
그죠? 마이너스 2 가능하고요. 그냥 쭉 쓸게요. 마이너스 3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4 가능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K자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4까지 가능한데요. 생각해보시면 K자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으면요. 음수일 리가 없죠. 그죠? 상충되네요. 다시 정리. 음수 확정. 얘가 음수라 치자.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음수로 쳤더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계산을 연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3K가 되는데 이게 13보다 작아야 돼요. K는 음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3K가 13보다 작은 정수 K 자리가 뭐가 있어?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 있어. 그지?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으면 K 플러스 5가 음수가 아니에요. 꺼져!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후보들 다 탈락. 없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닐 거고요. 아예. 그럼 밑에 케이스, 얘 양수겠네요. 그럼 그죠? 양수인 케이스로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나오고요. 그럼 이제 KK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K에 플러스 10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 K에 플러스 10을 한 게 13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고요. K자리는 이번에는 K자리 음수인 거 똑같은데? K자리 음수예요. 그죠? 그럼 생각할 수 있는 K값이 뭐가 있죠? K자리가 음수인 건 똑같아요. K자리가 마이너스 1 비슷한데? 마이너스 2 끝! 그죠?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셔도 양수 됐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셔도 양수 됐어니까 둘 다 가능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얘도 채택, 얘도 채택이네요. 그러면은 끝이 안 났죠? 그렇지, 끝이 날 리가 없지. 왜냐면 아직 조건 요거 하나 안 봤거든. 요 조건도 만족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완료를 해 주셔야죠. 아유, 단계가 많다. 단계가 많아. 어쨌든 K자리라고 했지만 결국은 A에 M 플러스 1이란 녀석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A에 M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에서 20일 숫자랑 직접적으로 연관맞는 데가 어디 있지? 없네? 둘 다 가능한데? 잠시만요. 내가 뭔가를 놓치지 않아. 공차가 5고 A 플러스 결국은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A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인 거니까 AM 플러스 1을 내가 K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긴 했지만 사실은 AM 플러스 1이 얘거든요. 이게 AM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인 겁니다. 그죠? 그렇게 특정 짓고 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된다. 정수들인데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나? 공차는 5고 M자리 뭔지 모르고 곤란한데? 곤란 잠시만, 근데 뭐 빠뜨렸어? 조건 또 있나요 혹시? 다른 조건 없죠? 다른 조건 없죠. 그냥 하나씩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 M 플러스 1이 뭔지 알지 근데? 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인 경우 공차 더해서 얘는 4 되는 거고 상관없고 이 조건 다 만족했고 위에 조건도 다 만족했고 다 만족했어. 만족한 거 다 했어. 다 했어. 그럼 마지막 얘만 정리하면 돼. 모든항이 정수야. 모든항이 정수다를 써먹어야 되나? 모든항이 정수야. 모든항이 정수야. 잠깐만요. 조금 더 계산을 해볼게요. 요거 망한 애들 이제 지우고요. 얘 어차피 안 되니까요. 탈락 꺼져 해주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계산을 이어나가 볼게요. A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야. AM 플러스 1은 근데 A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얘가 이제 A 플러스 5M이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1이야. 근데 A랑 M자리 자연수야. M자리 자연수야. 라는 걸 생각하고서 A랑 M자리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면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왜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네요. 맞네요.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얘를 계속 5씩 더하면 4로 끝나고 9로 끝나고 14로 끝나고 19로 끝나고 그러니까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5를 더할 거니까 21번째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얘보단 클 거거든요. 그죠? n 플러스 1번째에서 마이너스 1이면 공차가 5이기 때문에 5 더하고 5 더하고 5 더하고 계속 5를 더해서 적은 차로 가야 되는데 결과가 나온 게 뭐예요? 49, 99, 14, 9, 19, 10, 24구, 29구가 되니까 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가 존재하질 않네요. 그러니까 21, 나 21번째 항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어떠한 값도 24 또는 29 사이 값이 나오질 않아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너 안 되네가 되는 거죠. 사이 값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면요.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면요가 아니라 마이너스 2여야 하죠. 마이너스 2여야 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2여야 적당히 5를 툭툭툭툭 대입을 했을 때 5를 툭툭툭툭 더해줬을 때 마이너스 2에다가 5 더하면 3 될 거고 5 더하면 8 될 거고 5 더하면 13 될 거고 18 될 거고 23 됐는데 야 너 들어갔다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얘가 A 21번째 항이라는 거고요. 그죠? 요거밖에 없고요. 위에는 탈락이라서 요거밖에 없고요. 그럼 얘가 21번째면 20번째, 19번째, 18번째, 17번째, 너는 n 플러스 1은 몇 번째? 21, 20, 19, 18, 17, 16번째. 따라서 m값은 얼마? 15라고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접근이 신선한데요. 옛날에 봤을 건데 왜 내 머릿속엔 하나도 없지? 2023? 멍청한가 봐. 나 왜 이러지? 진짜 23이 24랑 29 사이에 없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그러는 거야? 28이지. 정신 나갔어. 넌 20번째지. 네가 이제 21번째지. 21번째지. 그지? 제정신이 아니야. 그럼 요건 14번째. 얘가 15번째니까 요제는 14번째가 되겠네요. M자는 14가 되겠네요. 상태가 15 해놓고도 맞겠다 이러고 있었네 또. 정신이.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77번도 같이 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제1사면에 있는 곡선 로그 곡선이 있어요.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위에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요. PN, QN의 길이가 루트 2n이 된다. 좀 기하적인 내용이 좀 있겠네요. 그럼 얘는 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H77은요. 로그 함수가 일부러 원점 지나가게 줬어요. 그죠? x 플러스 1이라고 해가지고 원점을 이야 하고 지나가요. 이거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이고요. 밑 2 맞죠? 내가 아무리 해도 오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숫자 잘못 쓰는 거 없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어. 와, 23을 24랑 29 사이에 수록하더니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이 위에 점 하나 띡 찍어 놓은데요. 점 하나 띡 찍어 놓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지나간답니다. 여기가 너는 P여 이렇게 해놓고 지금 보시는 요 녀석의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이렇게 지나갈 때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이제 점을 Q라고 놓기로 했고 이 녀석의 x좌표를 xn이라고 놓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주어진 게 PN, QN의 길이가 PQ의 길이죠. PQ의 길이가 루트 2n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XK가 얼마냐는 거예요. 아마 이 문제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기하적 특징을 살리는 문제들이 많지 않았을 건데요. 지금은 조금 일반화되고 조금 지났습니다. 조금 진한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접근해 주시는 게 제일 편하냐면요. 기울기를 언급했잖아요. 그죠? 기울기를 언급했다라는 건 여기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즉 X좌표와 Y좌표가 얼만큼 차이 나겠니? 라고 물어보면
얼만큼 차이나 n이라고 물어보면 요 길이가 2의 이 루트 2 n이잖아요. 그럼 요만큼은 n인 거고요. 요만큼도 n인 겁니다.로 특정 짓고 넘어가시면 편해요. 요거 이해가세요? 다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같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두 점을 잡아놓고 길이를 빗변의 길이가 루트 2라고 준 거야. 그럼 1대1 대 루트 2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써먹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루트 2 n이니까 n인 거죠. 길이로만 따지면. 이해가시죠? 그래서 점 P의 X좌표를 줬나? 잠시만요. 점 P의 X좌표를 따로 주지는 않았네요. 따로 주지는 않았고요. 따로 주지는 않았고 세팅을 해야겠다 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이고 점 P 아무것도 안 줬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X축과 만나도록 그냥 해야 되겠네. 방법이 없네. 그러면은 원래 점 Q의 좌표가 보시다시피 xn, 0이었을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딱 올려버리면 그게 p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점 P의 좌표가 뭐가 되니라고 물어보면 점 P의 좌표는 xn에서 n 뺀 거 더하기 y좌표 n만큼 들어간 거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거 대입하면 성립하겠네요. 그죠? 저 직선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n은 로그 2에 xn 마이너스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2 넘기시고요. 2의 n제곱이 xn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니까요. 다 넘겼다고 쳐서 xn 자리는 n 더하기 2의 n제곱 빼기 1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시그마 걸어놓은 거죠. 그죠? 계산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xk니까요. 이 자리 이제 n자리 k 대입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k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깔아두시고 더하기 2의 k제곱 하나 깔아두시고 이거 두 개로 쪼개놓을게요. 오케이? 그래서 분배해 주시면 시그마 k 마이너스 1은 0부터 4까지 합이잖아요. 그죠? 0부터 4까지 합이니까요. 0부터 4까지는 얼마냐? 10 그죠? 2분의 n 플러스 1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0, 1, 2, 3, 4니까요. 마이너스 일부러 엮었어요. 그냥 따로 보면 계산 늘어나니까. 얘는 뭐예요? 시그마 2의 k제곱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죠? 따라서 공비는 2고요. 2 빼기 1분의 초항 2고요. 2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두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정리하시면 10 더하기 2의 6제곱 64 빼기 2 74 빼기 2니까 72 이렇게 되나요? 계산 안 틀렸나요? 괜찮나요? 괜찮아? 네, 이렇게 하면은 가장 좀 빡센 파트가 넘어갔고요. 네, 넘어가셔서 97번 한번 봅시다. 97번 질문에 있었나? 97번 없었죠. 왜 체크가 돼 있는 거지? 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내가 지금 진짜. 어제 좀 잠을 못 자긴 했어. 지금 한 4시간 조금 못 잤거든요. 잠이 안 오는 거야 밤에. 잘 자고 나와야 되는데 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몸은 피곤한데 정신이 너무 또렷한. 자, 97번 봅시다. fx가 x제곱 더하기 x 빼기 3분의 1이고요. 부등식 fn보다 k가 크고 k보다 fn에다가 1 더하는 게 크대요. 이렇게 깔아 놓으시고요.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값을 k얘가 요걸 만족시키는 k 값을
AN이라고 하겠다. AN이 K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시그마 N은 1부터 100까지 AN분의 1 얼마냐? 그 P분의 Q다. P 더하기 Q 구해라. 옛날 거지 이거. 그렇게 옛날 거 아닌데? K가 정수, 그치? 뭔가 빠뜨렸다 싶더니 이거 정수예요. 정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뭐 길게 볼 게 아닌 것 같은데? 보시면 x제곱이라고 하면 안 되지. n제곱이라고 해야죠. fn자리가 n제곱 더하기 n에다가 3분의 1 뺀 거니까 n제곱 더하기 n에다가 3분의 1 뺀 거가 fn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n제곱 더하기 n에다가 더하기 3분의 2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정수 k가 뭐밖에 없어요? 예요. 그죠? 정수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n자리에 적당한 자연수들이 대입이 될 거거든요. 그럼 자연수의 제곱에다가 자연수를 더했으니까 자연수인데 3분의 1 뺐지롱인 거고요. 여기 3분의 2 더했지롱인 거니까 자연수에서 3분의 1 뺀 거, 같은 자연 3분의 1 더한 3분의 2 더한 그 사이에 뭐가 있어? 자연수 얘죠. 그죠? 그러니까 an 자리를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어넣으시면 끝이에요. 시그마 n은 1부터 100까지 an분의 1인데 n 플러스 1분의 1이죠. n 플러스 1분의 1이죠.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n으로 묶어주시면. 그럼 이제 부분 분수로 쪼개지셔서 시그마 n은 1부터 100까지 뒤에 거에 4 빼고 뺀 거 1이니까 1분의 1에 삭제해 주시고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소거형은 항상 나열해서 쓰는 걸 좀 권장해 드립니다. 몇 개 정도는 써보시는 게 편해요. 1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될 거고 2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될 거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똑같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100 집어넣으셨을 때 100분의 1 마이너스 101분의 1 이렇게 됐을 거니까요. 보시다시피 어때요? 중간이 찹찹찹찹찹 날아가고 찹찹찹찹찹찹 날아가고요. 살아남은 게 이제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하나 이렇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01분의 2씩 101분의 100이겠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P 더하기 Q는 얼마다? 201이겠다. 이런 식으로 끝나겠습니다. 네, 됐고요. 넘어가셔서 109번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죠. 노가다 아니에요 이거. 노가다 아예 노가다 아니라고 말 못하겠다. 노가다성이 좀 있는데 노가다성이 없지는 않죠. 일일이 계산을 할 건데 그걸 진짜 깡으로 일일이 다 계산하진 않아요. 봅시다. 109번입니다. 109번이 뭐냐면 fn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정의할 거야? n의 양의 약수 의 개수랍니다. 그리고 36의 모든 양의 약수를 36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 A2 쭉쭉쭉 A9라고 한대요. 실제로 9개 있죠? 아시죠? 왜 9개 나오는지? 36이라는 녀석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기 때문에 2의 제곱의 약수가 2의 제곱 2, 1 이렇게 있고요. 3의 제곱의 약수가 3의 제곱 3, 1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3 곱하기 3개만큼 있어서 9개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마이너스 1에 F의 AK 곱하기 로그 AK가 얼마냐는 문제입니다. 취소, 생노가다. 취소. 노가다는 아니에요 라고 하고서 노가다 아닌 방법이라고 봤는데 앞에 마이너스 같은 게 붙었고 여기가 붙었었구나. 이러면 생노가다입니다. 진짜 완전 생노가다예요. 완전 생노가다라서 그냥 A1 자리 1이라고 두시고 A2 자리 2라고 두시고 이렇게 푸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걸 각각에 대해서 풀어야 돼요. 1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2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3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이 짓을 해야 돼요.
사 약수의 개수 몇 개 이 짓을 하셔야 돼가지고 진짜 완전 생노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밖에 답이 없겠는데요. 왜냐면 케마케가 얘가 다 달라져요. 이게 너무 달라져요. 그거에 따라서 마이너스 분야 안 분야가 달라지니까 얘 때문에 막 방법이 없겠는데요. 1을 대입했다고 치면은 뭐 이거 어차피 0이니까 끝! 됐고요. 1 대입한 결과입니다. 2 대입하시면요. F2인데요. 2의 약수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여긴 로그 2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3 대입해 주시면요. 2랑 똑같아요. 소수들을 먼저 치고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수들은. 다른 거는 소수 끝났네요. 36이었구나 참. 소수 끝났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4 같은 애 따지셔야죠. 4 같은 애는 약수의 개수가 4, 2, 1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일 거고 로그 4 있을 거고. 6은요? 얘 4개죠? 1, 2, 3, 6 이렇게 4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4제곱에 로그 6이 있을 거고. 나름 지금 약간 확통식 마인드로 사전식 배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사전식 배열 중입니다. 6 다음에 9 봐야 되네요. 9. 9도 이제 저기니까 제곱수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 로그 9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뭐 있나? 12? 12 있겠죠 12? 그 다음 근수 10이면은 아이고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짝수개네요. 그래도 짝수개네요. 마이너스 1에 6제곱인가? 그지? 10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그죠? 6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로그 10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제곱수들이나 이렇게 나오죠. 제곱수들이나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짝수일 거예요. 다 짝수일 수밖에 없어요. 다 했나? 36인가? 아닌데? 9, 18. 18. 18도 뭐 6개지 뭐. 그럴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마이너스 1에 36제곱 9개 있고요. 얘도 제곱수라서 36도 이렇게 나올 거고요. 별로긴 한데 방법이 없네요. 별로긴 한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짝수 제곱한 애들 플러스로 놓고 요거 얘네들 마이너스로 놓아주시고 이런 애들. 그리고 밖에서의 합은 안에서의 곱으로 밖에서의 빼기는 안에서의 나눗셈으로 처리를 해 두셔야겠네요. 그래서 하나의 로그로 정리를 한다면 분자에서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12 곱하기 18 이렇게 해놓으시고 분모 자리에서 4 곱하기 9 곱하기 36 해놓으시고 밑이 얘였나요? 밑이 원래 뭐였냐? 상으로 구했니? 상으로 구했네요. 요거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슉슉 슉슉 없애고 슉슉 슉슉 6 남았네. 로그 6 남았어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라고 써야 되나 그럼? 보기에 있네요. 끝. 네 그렇습니다. 생 노가다밖에 답이 없다. 였고요. 넘어가셔서 볼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됐고요. 지난 시간에 같이 봤던 것 같긴 한데 아까 얘기한 거 같이 봤는데 160번 안 푼 사람들을 꼭 풀어보시고요. 160번 요런 문제 좋으니까요. 풀어봤어요. 지난 시간에 풀어봤는데 안 풀어본 사람 좀 풀어보시고요. 수요일 합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끊어갈게요.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충분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 볼게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단원명은 되어 있지만 수학적 귀납법 안에 단원이 또 두 개로 나뉘죠. 소단으로 나눠놓으면 하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있고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수학적 귀납법이죠. 아시겠지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증명법입니다. 증명법. 그죠? 주어진 명제가 자연수 n에 대한 명제라면
그 녀석을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뭐 유도 과정이랑 전혀 별개로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에서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안 다룰 거예요. 미리 한번 보고 넘어오실까요? 수학적 귀납법 파트를 뒤에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스르륵 넘어가 보시면 좀 뒤쪽에 있어요. 어디부터 보시면 되냐면 291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291페이지부터 자, 수능 기출이 몇 년도에 나왔었는지 최근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291페이지부터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게 89번에 가형나형 시절에 6평에 한번 나왔었고요. 6평에 한번 나왔었고요. 더 전으로 넘어가 보시면 2005년에 9평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죠? 더 그 전으로 넘어가 보시면 14년 9평 A형 B형 하던 시절인데 이 A, B는요. A가 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가 나형이고 B가 가형이에요. 헷갈리죠? 신경 쓰지 마셔요. 안 쓰셔도 돼요. 더 넘어가 보시면 수능 문제 찾았다. 어디 있습니까? 104번 2009년에 나왔네요. 그죠? 여러분들 2009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2009년에 몇 살이니? 2살? 아직은 이제 차고 있었겠네요. 그죠? 차고 있었겠네요. 네. 이후로 수능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만약에 수열에서 출제되는 문항이 많다면 나는 하지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혹은 평가원에서 좀 언급을 하면 내 말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수열이라는 대단원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죠? 그 4문제 중에 한 문제는 등차등비고요. 일반항. 쉬운 문제도 나와야지, 그지? 그 3점짜리가 나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2문제가 수열의 합 시그마에서 출제가 되고요. 하나는 3점짜리, 하나는 4점짜리일 수도 있고 3, 3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단원에 남아있는 게 한 문제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쌤, 수열의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총 1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죠? 지수로그가 가장 양이 많은 단원이고요. 거기가 4문제예요. 근데 얘가 5문제 줄 거야? 그럼 얘가 5문제가 될까 하면은 얘를 줄여? 이상하잖아. 제일 많은 단원인데.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4문제고, 삼각함수가 가장 이제 따지고 보면 양이 가장 적은 단원인데, 그죠? 거기서 3문제가 나와요. 거기를 줄여? 이게 5문제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항 분배상으로 봤을 땐 4문제로 거의 픽스를 보시는 게 맞아요. 게다가 수원은 그 중간에 있는 대단원 사이에 경계가 분명하잖아요. 수투는 오히려 그게 덜해요. 수투는 오히려 그게 덜해서 좀 넘나들어도 할 말은 없긴 해요. 극한 문제 같아 보이는데 가만 봤더니 이거 미분계수로 풀 수도 있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미분계수 문제인데도 극한으로 풀 수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정의를 이용한다면. 그래서 경계가 좀 모호해요. 경계가 모호하다기보다 사실 한 덩어리죠. 수투는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되는데 얘는 세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해요. 분명하기 때문에 요 4문제는 나는 고정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2문제 못 내잖아. 다른 걸 줄일 거야? 어디를 줄일 거야? 못 줄여요. 이걸 안 낼 거야? 이걸 그 한 문제로 줄이고 2문제를 낼 거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한 문제로 고정인 거고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뭘 낼 거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낼 거야? 수학적 귀납법을 낼 거야? 증명 낼 거야? 문제가 뭐냐면요. 요게 또 문제인 겁니다. 뭘 낼 거야 그러면? 만약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안 내고 수학적 귀납법을 낼 정도로 이쪽으로다가 치중을 해서 중요도를 줄 수 있다고 쳐요. 그럼 뭘 낼 거야? 교과서에 있는 거 낼 거야? 그럼 교과서에 없는 걸 낼 거야? 그럼 교과서에 없는 걸 내면 뭘 낼 거야? 자연수 n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사실은 수학적 귀납법 문제로 낼 수 있거든요. 빈칸 뚫기 문제로 내면 돼요. 못 내는 건 아니에요.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데 교과 외가 돼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증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봤던 명제를 낼 거야? 교과 외가 돼버려요. 실제로 그게 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좀 볼게요. 옛날 거는 그래도 좀 살아있어요. 내도 돼요. 근데 최근 거를 보시면 평가원 모의고사라든가 교육청 모의고사라든가 이쪽 문제를 좀 보시면 될 텐데 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봅시다. 뭐 저기 89번 같은 거 봅시다. 89번 보이세요? 292페이지 맨 위에 보이세요? 한번 보세요. 상태를 보세요. 얘의 상태를. 옛날에는 수학적 귀납법 문제가 붙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반 요때는 좀 있었는데요. 그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89번 어때요? AM 보세요. 괴랄하죠. 그럼 이걸 여러분들 교육과정 내에서 배운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겠죠. 물론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긴 하겠지만 그죠? 상태가 좀 괴랄해집니다.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런 상태의 문제가. 그죠? 그래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온다면.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문항수를 더 줄 수도 없고요. 문항수를 준다 하더라도 그럼 결국 수학적 귀납법을 안 내고 내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낸다면 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고. 요 문제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옛날 거 한번 보실래요? 상태가 얘가 옛날부터 이러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옛날 거 보세요. 옛날 거 보시면 106번 같은 거 보시고요. 105번 같은 거 보세요. 얘도 뭐 솔직히 안 괴랄하냐 하면 안 괴랄하지 않은데 문제 상태를 보시라고요. 훨씬 더 어떻습니까? 선지 뼈다귀. 예? 선지 뼈다귀. 뼈다귀. 예. 문제를 보시면 106번 같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도 이것도 어색하긴 하지만 뭐 아까 그 2의 몇 제곱 걔보다는 문제가 일단 뭔 얘기인지 읽히죠. 그죠? 읽히죠. 요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막 2006년, 2008년 수능에 나왔고 그 오른쪽에 부등식도 원래는 보시면은 좀 나왔어요. 몇 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 앞으로 넘어오셔도 옛날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뭔 소리 하는지는 알겠어요. 아, 이런 수열이 있구나 라고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못 내죠. 왜? 냈잖아. 그지? 수능 문제를 옛날에 냈던 걸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 그럼 바꾼 거 새로운 거 내야 되잖아. 새로운 거 내고 내다 보니까 최근 와서 뇌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낼 게 없는 거예요. 내자니 아까 맨 처음 봤었던 그 괴랄한 뭐 2의 몇 제곱에 뭐시기에 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n에 대한 막 그지 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약간 갑자기 비유가 좀 뜬금없긴 한데 한국의 묘지 문제 같은 겁니다. 더 이상 묘자리가 없어. 명당인데 다 묘예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얘예요. 게다가 하나 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얘가 적절하냐? 너무 적절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열에 이런 애들을 다뤘지만 결국 다 문제들이 어땠습니까? 규칙성과는 관련 없었어. 이런 얘기 드렸었죠. 그죠? 규칙성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를 했잖아. 근데 원래 수열의 기본적인 그 수열을 학습하는 취지가 뭐냐고요. 수열을 학습하는 취지는 귀납적 사고거든요. 그죠? 귀납적 사고거든요. 귀납적 사고인데 규칙성을 찾고, 그지? 그 안에 노가다도 좀 껴보고, 뭐 공통점 같은 거 찾아보고, 일일이 하나씩 구해보고 그런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적합한 거야. 그리고 최근에 또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예로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걸 한 곳으로 모아줘요. 수렴해요. 요즘 트렌드가 뭐였죠? 작년 수능 풀어보셨나요? 재작년 거 풀어보셨나요? 점점점 변하고 있는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피지컬을 요구하거든요. 노가다 뛰라고요. 계산하시라고요.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고요. 요즘 문제의 컨셉이 뭐라고요? 계산은 복잡해지고 있고요. 발상에 대해서는 독특한 문제를 내지 않는 추세예요. 발상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도형이 고도화되는 게 사라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마법의 보조선 하나 가서 문제를 풀 수 있어. 이 생각을 어떻게 해? 문제 낸 놈이 나을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문제들만 따로 막 뭐 시대인재 이런 데서 막 가르쳐 주니까. 그지? 그러니까 사교육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 불공평하지! 이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복잡해지고 노가다를 요구하고 피지컬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수열의 취지를 너무 잘 살리고 있는 게 얘야. 어머나! 너무 적합해요. 게다가 작년 기출 문제를 또 보시면 알겠지만 한숨 더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지컬 계산이 복잡해진다 수준이 아니라 절차도 좀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절차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문제를 푸는데 띡띡띡 해서 풀면 돼. 그럼 그 띡띡띡 사이에 계산 과정을 더 넣거나 다 푼 이후에 검산을 요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더 시간을 오래 걸리게.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걸 유도한단 말이야. 최근 수능의 문제들 출제 경향성이 그렇단 말이야. 너무 적합한데 작년 수능이 여기서 한술 더 떴어요. 재작년까지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문제를 보더라도 좀 짜증나거든요. 작년 수능 문제를 또 보시면 더 짜증나는 게 다 계산한 이후에 검산하셔야 돼요. 이 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되는 애들만 쏙쏙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일일이 계산해서. 그죠? 그럼 너무 다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생각은 얘는 그냥 붙박입니다. 박아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오는 걸로. 얘는 안 나오는 걸로 생각하셔도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확실해요. 얘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 너무 확실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온다. 또한 여러분들이 수학적 귀납법 문제를 보실 때 개념이라고 배우는 애들이 앞에도 좀 있는데 혹시나 학교에서 이런 거 했나요?
혹시나 학교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fn 플러스 fn 뭐 아니 fn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 뭐 an 플러스 1은 뭐 an에다가 fn 나온 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뭐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뭐 곱하기 fn 하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류의 문제들? 혹시나 본 적이 있다면 다 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되게 확실하거든요. 노가다, 계산, 검산, 일일이 구해서 그래서 푸는 거 쪽으로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를 잠깐 넘어와 보시면 여기서 내용 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앞에 개념 파트를 좀 보시면요. 사실 개념이랄 게 없는데 이걸 안 본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일단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좀 이따 해드리고요.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보이시죠? 그죠? 보이시죠? 이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꼴을 안내하고 있잖아요. 원래 예전에 교육 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 꼴을 학습했어요.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오케이?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 학습했어. 아까 설명드렸던 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이다라는 애들은 뭐 축차 대입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an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일반항인 an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다고요. 얘도 지금 그 설명이에요. 가만 보시면. 그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요. 안 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학습하셔야 되는 건 좀 명확하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 얘기 좀 이제 할게요. 이제 전반적인 서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는 그럼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것은요. 일단 말뜻을 보시면 뭐예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AN 얼마야 라고 일반항으로 띡 하고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혹은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사이의 관계식 이런 식으로 수열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서 걔네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씩 수열을 구성해 나가는 정의예요. 1 대입했더니 얼마네? 2 대입했더니 얼마네? 3 대입했더니 얼마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수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통상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좀 더 문제 친화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정도로 보셔도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AN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수열 간의 관계식이 주어져 이걸 바탕으로 뭐 A 뭐 10을 구해라, 뭐 A 6을 구해라 이런 문제들을 만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요걸 이제 학교에서는 뭐 점화식 이렇게 배운다고도 하는데 나도 점화식이라고 배웠는데 점점 만들어진 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근거가 없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뭐 안 쓰셔도 되겠고 점화식이라는 표현은 요걸 구하실 건데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하면 사실 떠올리셔야 될 일반항 문제가 없진 않아요. 요거는 상식선에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수열 문제에서도 맥락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애들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 어떤 식으로 줘요? AN 플러스 1은요. AN에다가 어떤 상수가 더해진 거예요. 표현상 그냥 D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상수가 더해진 거야 라는 식으로 줍니다. 그럼 우린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거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N번장에다가 D를 더해든 N 플러스 1번장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AN 플러스 1은요 AN과 AN 플러스 2의 반띵 뭐예요? 등차 중앙이죠. 혹은 여기다가 2 곱한 걸로 주기도 합니다. 그럼 요거는 등차 중앙이네. 그럼 AN은 그냥 등차 수열이겠네 정도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공차는 뭔데요? 몰라요. 공차는 다른 조건 같은 걸 이용해서 구하실 수 있든가 뭐 이렇게 줄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두 가지를 보시면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등비 수열도 있겠죠.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겠죠.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R 곱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일정한 수를 계속 곱했어. 그럼 다음 항이 된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럼 얘는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래 라고 주면 이거 등비 중앙이네. 이거 등비 수열이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자, 주의하세요. 오직 얘네들만 일반항으로 구합니다. 이걸 제외한 모든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는 일반항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얘네들만 일반항을 요구합니다. 얘네들만 일반항을 물어보고요. 이것만 일반항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일반항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는 식의 문제는 푸실 필요가 없어요. 자이스토리도 그래서 옛날에 이게 좀 두꺼웠거든요. 수학적 기납법이. 왜냐면 옛날 문제를 다 내야 되는데 2학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2학년 기준으로 2014년도까지 요거 좀 기억하세요. 2014년까지 보내드리니까 얘네들이 고3이 2015년에 됐으니까 2016학년도 수능이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마지막으로 배운 애들이야. 얘네들이 마지막으로 이거 이외에 일반항을 물어봤던,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그 2번 있잖아.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 뭐 이런 꼴들 있잖아. 요런 거에 대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들을 풀었던 애들이에요. 풀었던 세대들이고 얘네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 수능 봤다고요? 2016학년도 수능을 봤다고요. 이걸 본 애들이고요.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요.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어때요? 저런 문제가 싹 빠졌죠.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예요? 요 이전까지에 나왔었던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간간히 일반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회적으로 노가다로 풀 수 있긴 하지만 출제 의도 자체가 노가다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좀 권고를 해드리고 싶은 게 2017학년도 수능 이후의 문제만 보세요. 이전의 문제를 보시면 일단 문제 설계 자체가 노가다 띠라는 문제로 설계가 안 된 거예요. 요거는 일반항 구하기 문제예요. 여긴 일반항 구하기 문제들이야. 일반항 구하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기에 적합하지 않고 해설을 보더라도 노가다 띄어서 풀겠지만 이게 노가다를 고려하고 만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와는 결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일반항을 구하지 않는 스타일의 문제가 지금 스타일의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요것도 초반의 문제들은 좀 다소 좀 거칠어요. 최근 문제들이 사실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넓히더라도 2017학년도 수능까지만 넓히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쪽 공부하실 땐 최근 문제부터 보시는 게 맞아요. 최근 문제, 특히나 통합형 수능 이후 문제부터 보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좀 더 내가 연습하고 싶고 옛날 문제도 좀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지? 여기까지만 넓히라고. 더 내려가지 말라고.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넓히세요. 그럼 다른 문제들은 다 뭐냐? 노가다예요. 전부 노가다예요. 그리고 출제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조건 4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항상 4점이었니? 아니 3점이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시그마 문제가 한 번 봤었잖아. 그 2의 거듭제곱, 2의 절대값 씌운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게 수열의 귀납적정인데 시그마 문제로다가 내면서 요 성질을 걔가 가져갔어요. 노가다를 네가 해 라면서 시그마 문제로 가져가가지고 그 한 번을 제외하면 그 2022학년도 올 거야 아마. 그거 한 번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4점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전부 다 어떻게 나왔냐면 자 앞장 살짝 넘겨보시면 자 앞에 출제된 경향성 보이시죠? 3년치, 최근 3년치. 다 뭐라고 나왔죠? 경우 나누기라고 되어 있죠. 케이스를 나누어서 뭐 A1이 될 수 있는 애를 다 구해. 막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된 하나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경우 나올 수 있는 A1 값, 이런 경우 나올 수 있는 A1 값, 이런 경우 나올 수 있는 A1 값, 이런 애들 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물어보든 총합을 물어보든 그런 스타일로다가 항상 출제가 됐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개년만 나왔지만 그 전으로 돌아가도 더 그렇습니다. 비슷비슷해요 다. 통합형 이후에는 다 얘네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올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은 작년 수능을 한번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 넘어가 보세요. 가장 최근 거기도 한데 당연히 작년 수능이 그 제일 빡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한 번은 경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얘 뒤로 뺐을 것 같은데 꽤 어려워요. 꽤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1등급 그쪽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111번.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요.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봅시다. 풀어보세요. 볼까요? 어려워요. 중킬러라니까. 수원, 수투 다 합쳐서 중킬러 이거 하나였어요. 작년 수능에서. 봅시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이 3이 됐잖아요. 즉 m자리에 3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3부터 한번 대입해 볼게요. 3부터 대입해 보시면
A3의 절대값과 A5의 절대값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분기를 나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A3이 절대값이 홀수인 케이스를 먼저 봅시다. 홀수라고 칠게요. 홀수라고 치면은 A3에서 A4라는 녀석은 A3에서 3 뺀 거죠. 그죠? 그럼 홀수 뺐으니까 이게 짝수인지 뭐 일단은 저기 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지 상관없어요. 그죠? 어쨌든 홀수를 뺐기 때문에 이 결과는 짝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A4의 절대값은 짝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므로 A5라는 녀석은 요걸 이제 3으로 나누셔야 2로 나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A4인데요. A4가 얘니까요. A3 빼기 3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A3과 A5가 그냥 같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A3과 A5가 같으니까 A3은 A5니까 A5 자리에 2분의 A3 빼기 3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A3 자리가 마이너스 2분의 A3 더하 빼기 5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둘 다 가능해요. 계산을 해봅시다. 근데 계산을 해보시면 2 곱할 거고 A3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A3이 마이너스 3이 나오나요? 그런가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A3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A3은 1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되나요? 그래서 A3이 홀수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얘네들의 문제가 뭐냐면 A4 짝수 되는 것까지도 맞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빼니까 그치 이렇게 되는데요. 얘네들의 문제가 뭐냐면 A3이 마이너스 3인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3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3인 거잖아요. 여기다 2를 대입한다고 했을 때 그죠? 그럼 여기서 분기가 나뉘어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A3이 마이너스 3일 때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3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A2가 될 수 있는 게 두 개의 값인데요. 그죠? A2가 홀수면은 3을 빼서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2가 만약에 A2의 절대값이 홀수라고 따지면 A2에서 3 뺀 게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건데 불가능하고요. 0이란 얘기니까 0이 홀수 아니잖아요. 그죠? 제끼시면 되고요. A2가 짝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2로 나눠서 A가 되는 거니까요. A2 자리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건 가능하고요. 오케이? 여기서 분기를 또 나누겠습니다. 분기를 또 나눌 거예요. A2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얘기는 3을 빼서 낼 수도 있는 거니까 A1 자리가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 3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2여도 되는 거죠. 고마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얘는 버리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M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값이 3이랬는데 그죠? 안 맞잖아요. 이건 버리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게 가능한가? 잠깐 마이너스 12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짝수가 맞네요. 되네요? 되네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되네요? 근데 이 자리가 마이너스 6인데 아까 이거 얼마 나왔었죠? A4? 만약에 이거 따져 보셔야 돼요. 이게 더러워요. 왜냐면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최소인 걸 만족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A3이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얘기는 홀수인 경우니까 A4 자리는 마이너스 6인 경우입니다. 똑같이 그죠? 그래서 얘도 망한 거예요. 얘도 안 돼요. 왜? 여기서 망한 거네요. 그죠? 이미. 굳이 이거까지 안 가도 됐네요. 그죠? A3이 마이너스 3일 때 A2가 홀수가 될 수는 없고요. 그죠? 그래서 A2가 짝수가 되어야 되는데 A2가 짝수가 됐다 마이너스 6인데 그럼 A4도 마이너스 6이 되기 때문에 M자리에 2를 대입하는 게 성립하는 케이스가 돼버려요. 근데 최소가 3이래요. 그죠? 그럼 2는 3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탈락이라고요. 사실 여기까지 볼 필요가 없던 거죠. 감 좀 잡자. 여기까지 볼 필요가 없던 거. 여기서 탈락입니다.
요 조건 때문에 그래요. 최소인 값이 m의 최소값이 3이 되기 때문에 망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요거 경우도 볼게요. A3이 1인 경우 보겠습니다. A3이 1이라고 줬다고 하면은 A4 자리는 여기서 이제 3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요. 여기도 분기를 나눠서 볼게요. 분기를 나눠보시면 A2 자리가 홀수일 수 있겠죠. 홀수에서 3을 빼서 1이 될 수 있을까요? A2에서 3을 뺐는데 1이 됐대. 이게 홀수일 리 없잖아요. 망했고요. 그죠? 안 될 거고요. 그럼 A2가 짝수란 얘기고요. A2가 짝수란 얘기면 A2를 2로 나눈 게 1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2는 2가 돼야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고요. 됐죠? A2가 2가 됐다는 얘기는 분기를 나눠 보시면 A1 자리가 4여도 되고요. A1 자리가 4여도 되고 A1 자리가 홀수라면은 3을 뺀 게 n 거니까 5여도 되고요. 이거 가능한가요? A2 자리가 짝수면은 돼. 그래서 2면은 2분의 1을 곱해서 1이 나왔어. 오케이. 계산 잘했나? 이게 계산을 계속 점검을 해보셔야 돼. A3이 그래서 1이 나왔어. 오케이. 되네요. A3이 홀수인 경우가 내 기억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되네. A1이 5가 되고 5가 되면 2가 되고 2가 되면 1이 되고 1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도 망했구나. 아이씨, 절대값이 같은 거구나. 절대값이 같은 거구나. 여기서도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네요. 여기서 망했네요. 그죠? 절대값이 같아졌죠. 착각을 했다. 내가 앞에를 절대값인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국은 홀수인 케이스가 두 가지가 가능한데 두 가지 다 망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 안 된다. 결론. 빠밤. 그죠?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A3의 절대값이 짝수인 경우로 넘어갈게요. 이거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A4라는 녀석은요. A4라는 녀석은 A3을 반띵한 거고요. 그죠? 여기서 또 분기가 나뉩니다. A5는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을 곱했더니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분기가 나뉘어서 A5는 만약에 A4 자리가 홀수라고 한다면 A4 자리가 홀수라고 한다면 A4의 절대값이 홀수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3을 빼줘야 되는 거고요. A3 빼기 3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A4 자리의 절대값이 짝수라고 한다면 이걸 2로 한 번 더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불가능한 거 보이시죠? 이게 A3이 돼야 되거든요. 절대값 같은 게 0이 돼야 돼요. 0이어도 되나요? 0이면 되네? 아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되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아까처럼 정리를 해보시면 이 자리가 A3의 절대값이랑 얘가 같은 거니까 A3이 두 개로 나뉩니다. A3이 2분의 A3 빼기 3일 수도 있는 거고요. A3의 미 마이너스 2분의 A3 빼기 3일 수도 더하기 3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각각을 또 계산을 해보시면 2분의 A3 넘어가서 A3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A3이 짝수인 케이스니까 성립하고요. 괜찮고요. 여기는요. A3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넘어가면 2분의 3이죠. 3으로 약분하고 나면은 2예요. A3 자리가 2면 또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됐죠? 이 케이스도 하는 김에 계속 쭉쭉 갈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A3의 절대값과 4분의 A3이 같으니까 A3이 0밖에 없어요. 됐죠?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3이 마이너스 6이 되면요. 여긴 버렸고 헷갈려 얘랑 같이 보여서 A3이 마이너스 6이 되는 케이스부터 볼게요. A3이 마이너스 6일 때 보시면은 분기가 또 나뉘죠. 분기가 또 나뉘어서 A2의 절대값이 홀수인 경우는 3을 빼서 얘가 되는 거니까 A2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고요. 그죠? 3 빼서 얘가 됐다. 가능하죠? 그럼 여기가 또 분기가 또 나뉘어요. 그럼 A1이 얼마인데가 됩니다. 3을 빼서 마이너스 3이 되려면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말이 안 되니까요. A1 자리는 6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0이 되면 안 되니까 A1 자리는
6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또 망했죠. 왜냐면 A6, A1이랑 A3이랑 절대값이 같아졌잖아요. 그죠? 버리시면 되고요. 버리시면 되고. 이 짓을 해야 돼. 막 버려야 돼. 또 그럼 AN 자리가 A2 자리가 짝수인 경우를 또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요. A2 자리가 짝수라고 한다면 2분의 1을 곱한 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A2 자리는 마이너스 12가 될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그럼 또 A1 자리로 또 분기가 나눠 가야 되는데 그럼 A1 자리는 3을 빼서 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또는 A1 자리는 마이너스 24 가능하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반띵해서. 그리고 여기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이럴 경우에 A4가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6이니까 반띵해서 마이너스 3 나옵니다. 애초에 안 됐네. 애초에 버렸어야 됐네. 애초에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버렸네요.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 얘랑 얘 나왔고요. 이게 요거 끝난 거예요. 이제 요거 끝난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요거로 넘어가십니다. 요거로 넘어가십니다. A3이 2인 경우에요. 보실게요. 미리 찾아놓을게요. A4는 그러면 1이 돼야 되나요? 그죠? A4는 1이 돼야 되겠죠. 요 케이스니까요. 그러면 이때도 분기를 나눠 보셔서 A2 자리가 홀수일 때 생략할게요. 그럼 A2 자리가 만약에 홀수였다고 치면은 3을 빼서 2가 되는 거니까 5인 거고요. 그죠? 가능하죠? 분기가 또 나뉘겠죠? 그럼 A1은 얼만데? A1이 홀수이면은 3을 빼서 5가 되는 건데 그럼 A1 자리가 8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홀수잖아. 말이 안 되죠? 버리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A1 자리는 10만 가능합니다. 요거 채택해 주시고요. 채택해 주시고요. 또 이제 홀수인 경우는 봤으니까 짝수인 경우 보셔야겠죠. 반띵해서 얘가 됐다는 얘기니까 A2 자리가 4여도 되는 겁니다. 그죠? 4여서 반띵해서 2가 된 거죠.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죠. 요것도 이제 나눠줘서 3을 빼서 4가 됐다고 생각해서 A1이 7이어도 되는 거고요. 혹은 또 반띵해서 A1 자리가 8이어도 됩니다. 근데 겹치는 거 하나도 없죠. 보시면 8, 4, 3, 2, 1 하나도 겹치는 게 없죠. 다 채택. 얘도 채택, 얘도 채택이고요. 이렇게 채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1이, A3이 0이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A3이 0이 된다고 하면 A4는 짝수인 거니까 2분의 1 곱해 또 0인가요? 그죠? A4도 0이네요. 이렇게 되면 A4도 0입니다. A4도 0입니다. 0이면 계속 0이네. 그러면 A2가 0이면 망하겠네요. 그러니까 A2가 만약 짝수였으면 2분의 1 곱해 또 0이니까 A2가 0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건 그냥 버리고 시작할게요. 안 될 거니까. 겹치니까 안 될 거니까. 그럼 A2가 홀수인 케이스를 생각하시려면 3을 빼서 0이 되는 거니까 이 자리가 3이어야 되겠네요. 그죠? 홀수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또 분기가 나뉘어서 A1 자리가 6일 수도 있고요. 3 빼서 말이 안 되죠? 홀수인데. 그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버리시면 될 거고 A1 자리가 그냥 짝수였던 그래도 6은 되네요. 다른 컨셉인데 그지? 3을 빼도 그러니까 안 되는 이건 3을 빼는 입장이었으니까 안 되는 거고 2분의 1을 곱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이건 또 채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채택이 됐고요. 네,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 계산 과정에서 계속 저기했죠. 검산했죠. 이게 최소야? 이거 최소야? 이거 계속 검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A1들의 절대값들은요. A1들의 절대값들은 9, 24, 10, 7, 8, 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 더하시면 답이에요. 이거밖에 더 네, 이거밖에 없어요. 풀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해야 되나 이거? 9 더하기 24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8에다가 더하기 6 해주시면 되겠어요. 계산 좀 빠르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해주시면 좀 좋겠네요. 10 먼저 빼주시고 24랑 6이랑 먼저 또 빼주시면 30 나올 거예요. 40 먼저 빼주시고 이렇게 하면 15고 40에다가 15에다가 14도 해주면 되나? 이렇게 되나요? 53인가요? 그래서? 계산 잘못했나? 15 15 더하기 9 했는데 14래 미쳤나봐. 24죠? 제정신이 아니야. 64입니다. 그래서 됐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준킬로로 분류를 한 게 노가다를 했고요. 예전 문제는 사실 이런 게 없었어요. 뭐 최소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이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검산할 필요가 없이 쭉쭉쭉 나오는 케이스별로 다 구한 다음 다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각의 메커니즘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는 한 단계가 더 나간 겁니다. 오히려 더 과해진 거죠. 더 과해진 거예요. 옛날 문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었어요. 이랬었다. 자, 뭐 일단은 가장 최근에 나오는 문제 유형을 보셨고 이런 식이에요. 문제가 다 이런 식이라서 앞에부터 좀 보실게요. 그럼 무엇을 봐야 하는가? 앞에부터 펴보시면
일단 수열의 귀납적적이 3점짜리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이쪽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시고 4점짜리 위주로 보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4점짜리 위주로 봐주셔라. 3점짜리 스킵해도 되나요? 예, 솔직히 3점짜리 문제는 그냥 숫자 몇 개 띡띡띡 대입했더니 한 계산 한 3-4번만 하면 답 나오는 수준의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점짜리 위주로 풀어주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유형 2번부터 보시면 아까 얘기했었죠. 일반항을 물을 수 있는 애들은 등차 등비 수열에 제한돼요. 얘네들에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들은 다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넘어가셔도 상관없는데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유형 2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솔직히 13번, 그러니까 얘도 남긴 거야,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이스토리도 생각이 없던 게 아니야. 이것도 이제 계속 감도 작업을 받으면서 예전에는 이 일반항 구하는 문제에서 살아 있었거든요. 일반항 구하는 문제를 많이 떨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3번, 14번 같은 애들이 지금의 컨셉으로 문제로 풀 수 있냐면 풀 수 있어요. 어떻게?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하고 하면 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걸 고려하고 만든 문제는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풀 걸. 1, 2, 3, 4 대입해가면서 풀 걸 상정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풀 필요가 있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난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유형 2, 유형 3 넘어가셔도 되고요. 19번은 푸셔야 돼요. 이런 거는 푸셔야 돼요. 일단 물어보는 거 봐봐. 앞에서 물어보는 건 막 A10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10번째 항까지 1, 2, 3, 4, 5, 6, 7, 8, 90 막 대입해가면서 푸는 게 얼마나 그지? 그냥 계산만 해. 앞에 우리가 봤었던 수능 문제처럼 뭐 검산하고 관계를 뭐 분기를 나눠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진짜 막 계산이잖아. 그지? 이런 문제는 낼 리가 없지만 19번처럼 A5 정도면 풀만하죠. 사실은. 1, 2, 3, 4까지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물론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거 같냐? 라고 하면 아닙니다만 이제는 풀 수 있는 문제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어찌됐든 뭐 그래도 2017학년도 이후의 문제들은 풀어볼만 해요. 근데 이것도 3점짜리는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딱히 뭐 찍어드릴 만한 문제는 없고요. 다 풀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난하고요. 넘어가서 이거죠. 유형 5 여기서 나옵니다. 경우 나누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나옵니다. 분기가 나뉘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지?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막 이렇게 나누고 뭐 숫자가 뭐보다 큰 경우 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누고 막 이래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가면서 그래서 A1 다 몇 개야? A1 다 합하면 얼마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보셔야 돼요. 뭐 쉽긴 한데 뭐 42번 같은 문제도 수능에 나왔었고 쉽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고 차라리 좀 쉬운 문제 중에서는 41번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무난하고요. 41번 33번도 괜찮고요. 41번이 괜찮네요. 처음 연습하는 문제로는 41번 같은 문제가 좀 적합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항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1부터 대입하세요. 그냥 숫자 대입하면서 푸는 겁니다. 넘어가셔서 47번도 나름 접근이 좀 신선하긴 하거든요. 47번 같은 애들도. 작년 9평 문제죠. 그리고 뭐 다 마찬가지 여기 다 비슷해요. 문제들이 다. 여기는 다 푸셔도 돼요. 다 풀어보셔도 돼요. 뭐 51번도 재작년 수능이고요. 52번도 재작년 9평이고요. 그죠? 뭐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딱히 뭐 넘어갈 건 없습니다. 다 풀어보시면 되겠고 항해 개수 물어보는 것도 뭐 56번 정도까지는 풀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빈칸 뚫기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안 나옵니다. 빈칸 뚫기 문제도 안 나와요. 비슷한 이유예요. 위에 보세요. 빈칸 뚫기 문제라는 건 결국 문제를 푸는 풀이 과정의 중간에 구멍을 뽕뽕뽕 뚫어 놓은 거거든, 그지? 그러면 주어진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 주어진 문제의 상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는, 그죠? 너무 좀 괴랄한 애들이 좀 많이 보이시죠?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굳이 풀만한 문제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 굳이 풀만한 문제는 없다. 넘어가셔도 되겠다. 귀납적정의 활용 요거가 분류가 애매해서 여기도 뭐 보지 마세요. 귀납법 아까도 말씀드린 풀 필요 없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겠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한 문제 정도만 더 풀어볼까요? 아까 25학년도 그 구평 있는데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보다는 풀만 할 겁니다. 몇 번이었냐면은 아이씨 어디 갔어? 이따 47번 이었는데 요거 하나만 더 풀어보시고요. 47번 정신 차려봐. 47번 풀어보시고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풀어보세요. 해봅시다. 자 일단은 뭐 보자마자 파악되셨겠지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3분의 2k 뺀 거일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k 곱하기 an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수열 전체에서 이거만 만족하거나 이거만 만족하면 등차 또는 등비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거만 만족한다는 법이 없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어느 노선을 탈지를 모르는 겁니다. 라고 상상하셔야 되는 거고요. 계산을 좀 더 편하게 접근을 해주시려면 요 형태보다는 이제 an은 an 플러스 1에다가 이제 3분의 2k 더한 거라고 보시거나 그죠? 혹은 an은 마이너스 k분의 1의 an 플러스 1이라고 봐주시면 좀 더 편하죠. 왜냐면 우리가 5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내려가야 되거든 지금 사실상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5부터 대입하겠습니다. n자리에 5를 대입해 놓으시면 a5는 0이에요. 그죠? a5가 0이라고 됐으니까 분기가 나뉘는 거죠. 요 경우랑 요 경우로. 여기다가 0을 대입해 주시면 a4는 이 됩니다. a4는 3분의 2k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혹은 a4는 이 자리가 0인 거니까 0일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분기가 일단 나뉩니다. 그죠? 이어가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a3 자리는요. 요걸 탈 수도 있고 요걸 탈 수도 있어요. 3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분의 2k에 3분의 2k 더해서 3분의 4k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혹은 3분의 2k에다가 마이너스 k분의 1이 곱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a3 자리는 마이너스 3분의 2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계속 분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나뉩니다. 분기가 여기서 또 나뉩니다. 또 나눠보시면 a3 자리는요. 여기다가 이제 2 대입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2 대입했으니까 a2 자리가 3분의 6k가 될 거고요. 2k라고 쓰면 되겠다. 약분해 놓지 뭐. 3분의 2k가 더해진 거니까 2k라고 두시면 되겠고요. 혹은 a2 자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k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4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판단이 쓰죠. k 자리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줬어요.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0은 아니고요. 0은 아니고요. k는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어때요? 얘네들이 곱하면 뭐 3분의 8k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또 주어진 하나의 조건이 더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요 조건입니다. 요 조건이에요. 가의 조건. 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곱하면 음수임이라는 조건을 줬어요. 따라서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부호가 반대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얘는 탈락인 거죠. 탈락이에요. 얘는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죠? 여긴 가능한 겁니다. 여긴 가능해서 여기서 분기는 더 이제 나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분기가 더 나가주시면 되겠어요. A1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다가 3분의 2K 더하시면 되는 거라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더하기 3분의 2K 더했어요. 라고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죠? A1 자리가 K이기 때문에 얘가 K인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A1은 여기에다가 또 뭐예요? 마이너스 K분의 1 곱한 녀석이라서 3K분의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또 K가 가능한 거예요. 계산 좀 이따 할까요? 미리 할까요? 좀 이따 할까요? 지금 할까요? 그냥? 지금 요거 해보시면 이렇게 같다. 이렇게 같다. 방정식 푸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위에 거부터 푼다고 치면은 3분의 K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 여기다가 할게요. 그냥. 3분의 K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K 자리가 마이너스 4라고 놔도 되겠네요. 그죠? 하나 채택. 됐어요? 이거 가능하고요. 됐죠? 얘는요?
K 넘겼더니 K 제곱이 3분의 4예요. 잠깐만. 얘 됐네요 라고 말했는데 K 양수인데 말이 안 되네, 그지? 버려. 구해놨더니 필요가 없네. 버려 이놈 새끼. 버려.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는요. K 넘겼더니 K 제곱이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K 양수니까요. K 자리는 얼마요? 마이너스 아니다 3분의 루트 3분의 2 이렇게 쓸게요. 나중에 계산할게요. 유리화 같은 건. 요건 채택. 양수니까 오케이 됐고요. 자, A3이 마이너스 3분의 2인 경우부터 또 분기 나눠보겠습니다. 분기 나눠보시면요. 여기 분기가 나뉘어서요. A2 자리가 여기다가 3분의 2K 더한 녀석일 수 있어요. 3분의 2K를 더한 녀석일 수 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K분의 1을 또 곱한 녀석일 수 있어요. 그래서 A2 자리는 마이너스 K분의 1 곱하면 3K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양수고 음수니까 이건 확정. 이거 무조건 되고요. 얘는 사실 몰라요. 이게 양수여야 돼요. 그죠? 양수여야 돼요. K자리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K자리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분기가 나눠질 수 있어요. 분기가 나눠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빼놔서 분기를 다시 나눠서 볼게요. A2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A1 자리가 여기다가 3분의 2K를 또 더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더하기 3분의 4K 하실 수 있고 이게 K다 라고 식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혹은 여기다가 이제 K분의 1을 또 곱해주셔가지고 마이너스 K분의 1을 곱해주셔서 A1 자리가 마이너스 3K분의 2에 더하기 3분의 2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K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난리 났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 가능하네. 식이 좀 복잡하겠네. 넘어가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K가 될 거라 요거 그죠? 마이너스 3분의 4라서 마이너스 3분의 K가 되니까 요거 계산해 보시면 K 자리가 2가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게 난리인데요. 그죠? 이거 구하시려면 양변에 K, 3K 곱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시려면 양변에 3K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2에 더하기 2K에 더하기 3K 제곱 될 거라 넘겨놓고 판단해 보시면 3K 제곱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2는 0입니다.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그죠? 출제 의도입니다. 이게. 아마 하나 그지같이 나오는 게 얘일 거예요. 하나 그지같이 나오는데 얘일 거예요. 그리고 또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K 값이 근해 공식을 이용하시면 짝수 공식에 의해서 3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들어갈 거라 허수? 그죠? 허수네요.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허수네요. 그래 버려. 다행이다. 안 나와서. 안 나왔습니다. 이거 버렸고요. 여기 또 분기 나누셔야 돼요. 여기 또 분기 나누셔야 되는데 여기 분기 이렇게 나눌게요. 이렇게 분기 나눠주시면 A1 자리는 여기에다가 3분의 2K 더한 녀석일 수 있어요. 3K분의 2 더하기 3분의 2K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A1 자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K분의 1을 곱한 녀석일 수 있어요. 마이너스 K분의 1을 곱했으면 마이너스 3K 제곱분의 2겠네요. 그래서 얘가 K이거나 얘가 K이거나 인 겁니다. 그죠? 각각을 또 계산해 보시면 요거부터 계산해 볼게요. 넘어가서요. 3K분의 2는 넘어가서 3분의 K 이렇게 된 겁니다. 3 약분해 주시고요. K제곱이 2가 되기 때문에 K 자리는 루트 2겠네요. 채택. 그죠? 채택. 얘는요. K 세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K 음수네요. 실패. 없어요, 여기는. 그죠? 음수 나면 안 되니까. 자, 이쪽으로 또 넘어올게요. 여긴 생각보다 편해요. 여긴 생각보다 편한 게 앞에서 했던 짓거리 반복이거든요. 왜냐면 A5가 0일 때 분기를 이렇게 나눈 거듯이 얘도 얘가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는 A3 자리가 3분의 2K이거나 A3 자리가 0이란 얘기로 또 분기가 또 나뉘어요. 그죠? 그러면 앞에서 했던 짓 반복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A1이 되는 거예요. A3 자리가 얘가 됐다는 얘기는 A2 자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럼 A1 자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A1 자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A1 자리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4개로 보여요. 이렇게 4개로 보여요. 그런데 A2가 일단은 얘가 되면 안 되거든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세요? 다시 A3가 얘인 거야. 그럼 A2가 얘가 되면 둘이 곱하면 양수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A2는 얘로 확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A2 자리가 마이너스 3분의 1로 확정인 거고요. 따라서 A2 자리가 마이너스 3분의 1로 확정이란 얘기는 A1 자리가 얘인 거죠. 얘 또는 얘인 거죠. 되겠어요?
A1 자리가 얘 또는 얘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결론은 A1 자리가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K 얘가 K이거나 얘가 또 K인 거예요. A1 자리가 3K분의 2인데 이게 다시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아우 복잡해라. 아유 복잡. 얘도 좀 길어졌나? K 넘어가시면 3분의 1K니까 K 음수에서 버렸고요. 오케이? 3분의 K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K가 마이너스 2가 되어 버렸고요. 얘는 K제곱이 3분의 2니까 계산해 보시면 K제곱이 3분의 2니까요. K 값은 루트 3분의 루트 2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살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됐죠? 또 A3이 0이니까 A3이 0이게 또 분기가 나눠져서 A2가 0인 경우와 A2가 3분의 2K인 경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나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A3이 0이 됐다는 얘기는 얘는 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버릴 겁니다. 여기는 싹 다 버릴 거예요. 싹 다 버릴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채택한 애들만 따져보자면 루트 3분의 2랑요. 2랑요. 버렸고요. 루트 3분의 루트 2랑요. 루트 2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만 다 어떻게 해서 제곱해서 더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제곱해서 더하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봤던 문제에 비하면 계산 소위가 좀 적은 편입니다. 검산 안 했잖아. 이게 최소인지 이런 거 따지는 거 없잖아. 그죠? 검산 덜 한 겁니다. 제곱해 주시면 일부러 유리화 안 했죠. 요거부터 따져보시면 3분의 4에 제곱하면 4에 3분의 2에 더하기 2입니다. 요거 그럼 6 더하기 요렇게 더하면 2니까 2 더하기 6 이렇게 돼서 답은 8이겠네. 이렇게 문제가 풀리겠네. 됐죠? 근데 내가 요 한마디만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수열의 기납적정의 문제는요. 푸셔야 돼요. 푸실 수 있고요. 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개념이나 발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결국은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던 두 개 문제를 푸신 겁니다. 작년 수능 문제랑 구평을 본 건데 어떻습니까? 그냥 계산이 정말 지겹도록 징글징글하게 나오죠. 그죠? 수능, 여러분들 보실 수능도 이럴 거예요.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끈기. 요게 좀 필요합니다. 멘탈을 물어보는 문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오실 때는 뭐 준비해야 돼? 그렇지. 요것도 준비해 주시고 수투도 좀 준비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요.